제 속에 있는 거를 소개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요. 예. 일단 오랜만에 뵙습니다. 옹달달 책방에는 거의 우리 옹달님이 안 불러주셔서 예,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입니다. 뭐 여기저기서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얘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하지만 오늘 또 하반기를 대비해서 시장 흐름들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를 이번에 분석할 때 이제 2차 전지와 연관성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상승하는 이유가 전기차가 잘 팔려서, 전기차를 잘 팔아서는 아닙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인도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근데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 반응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ESS입니다. 테슬라가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이쪽이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에 거의 2배 가까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하는 사업 쪽에서 가정용이 있을 거고 산업용이 있을 거고, 이쪽에 대한 변화가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회사가 아니었었지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한 거고요. 특히 이쪽 같은 경우 이제 메가월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뭐 거의 큰 이만한 거 ESS 다 종합체. 근데 ESS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 안에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2차전지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BMS라고 그래서 회로 보호하는 거나 EMS라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제어하는 장치,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한 배터리만 쌓아놓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ESS가 컨테이너 하나로 치게 되면은 고성능 전기 자동차 48개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그냥 일반 자동차 한 64개 정도에 들어가는 분량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용 쪽에서 이게 막 쓰이기 시작하게 되면 전기차가 좀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테슬라 환호 하는데, 그럼 테슬라에 들어가는 ESS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 업체가 다 납품한다 그러면 진짜 지금 주가가 이러면 안 되겠죠.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쪽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긴 하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고리가 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것 하지만, 그래도 산업이 성장하거나 그러면 또 우리도 어차피 LFP 쪽은 중국이 다 담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법은 FEOC 규정을 통해서 중국 거 안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미국에 공장 만들어서 배터리 ES 전용 공장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 성과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겠죠. 하지만 최근 뉴스에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ESS용 LFP 배터리 공장을 자리 선정하고 막 가다가 지금 잠깐 스톱한 상태예요. 요게 조금 좀 아쉽고요. 근데 삼성 SDI는 계속 2026년을 목표로 밀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되면 ESS도 우리 거, 그러니까 LFP도 우리 거라고 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렇게 가도 2차전지가 그래 우리도 힘내자라고 가다가 잠깐 멈추는 게, 잠깐만 우리가 얼만큼 수혜를 보지?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ESS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이 커졌을 때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가정용 그리고 또 산업용이 있을 거고, 아까 전력망 개통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발전소에서 쓰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단순히 LFP가 아니라 NCA계 쪽으로 넘어와서 효율 좋고 약간 이제 리스크는 좀 있겠지만 이제 발열 제어하고 거기다가 컨트롤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서 화재가 안 나게 그렇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NCA 계열이 성장할 수 있는 ESS도 만만치 않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하게 테슬라가 가니까 우리 2차 전지도 간다. 요거는 연결고리가 지금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차라리 그렇게 보면은 ESS 관련된 종목들,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ESS의 핵심적인 종목을 또 부품을 만드는 쪽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찾아보기 힘든데, 그중에 대표 주자가 서진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또 무거운 종목이고 거기다가 또 CB 전환한 금액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어차피 초기에 투자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환 물량들 그렇게 많지 않을 될 물량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그러나요? 주가가 막 올라가게 되면 그래 이제 좀 돈 좀 챙겨볼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은 ESS 쪽을 약간 전력기기 쪽으로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이 아니라 전력기기의 변화 쪽에, 왜 아까 발전소 쪽에 성과를 더 기대를 하고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ESS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것도 전력기기 한 축이다라는 쪽으로 같이 밸류를 주고 같이 성장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ESS 쪽도 계속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저가 쪽도 일단은 현대기아차도 잘하고 있죠. 이번에 나온 EV3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제 판매 대수는 조금 좀 그래요. 예전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시작하자마자 26,000대, 3만 대 이렇게 예약 판매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래도 10,000대. 근데 고금리나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10,000대가 선방했다는 평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또 이제 나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레인지 모델이 500km 그리고 일반 모델이 한 450km 그러면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왔고 그게 들어가는 게 그러면 저가니까 이 LFP 썼겠지 아닙니다. NCM 계열입니다. 이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저가 쪽에서 훨씬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약간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하나 테슬라의 모델 2 정도 이게 아마 빠르면은 이번에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그거를 저가 모델로 응용을 시켜야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지금 테슬라의 전략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같이 맞춰져서 이제 QE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또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현대차랑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손을 잡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변화가 뭐냐면 교체용 배터리. 그러니까 즉 저희가 이제 그렇죠. 가가지고 이것만 딱 바꾸고 바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저희가 전기차를 바라볼 때 저가 싼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불편해요. 가서 충전하는데 20분 걸려야 뭐 한 80%까지 올라오는 그런 고성능 배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놓고 차 한 2시간, 3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차라리 그냥 택시 타고 가죠. 그렇게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그렇게 빠르게 새로운 걸로 탈착하고 다시 바꿔준다. 이것도 또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만큼 사업이 디벨롭가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Q 확대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또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서 그러면 이제 Q 확대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까 또 잠깐 보셨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또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도 많아진다. 그러면 다시 이제 생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쌓여있는 전기차의 재고 빠지고 거기다가 새롭게 저가형들이 들어와서 성과를 내는지 이거는 앞으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산업이면 비싼 거 사야 됩니다. 싼 거는 성장이 멈췄다기 때문에 싼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전엔 더 비쌌어요.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예전엔 더 비쌌고 지금은 이제 기업 분할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액면 분할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고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돌아가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게 업황의 바닥권에서 터나려고 하는 초기 국면 쪽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의 바닥은 그러니까 수출과 함께 바닥을 논한다.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찍었습니다. 근데 회복하는 속도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찍고 그냥 삐질삐질 이러다 보니까 아직 자신이 없는 거죠. 게다가 또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 하향세입니다. 8일자 전날 보니까 리튬의 대명사라고 하는 앨범알 같은 경우도 지금 왔다 갔다 정신없이 움직이죠. 근데 이런 쪽에선 아직 중국의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강한 신호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쪽에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는데 그렇다고 돌아가지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점에 사서 그냥 갖고 기다리고 언제 올라가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 플레이를 트레이딩 개념 쪽으로 같이 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들어왔다 그러면 샀다가 다시 고점대 부분까지 들어왔는데 박스권이죠. 그쪽을 거래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멈칫멈칫거린다 그러면 싸게 샀던 거 정리해줬다가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몇 번 해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그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뉴스나 아니면 또 매수자가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시장의 반응들이. 그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플레이를 다시 추세 쪽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뭐 에코프로가 뭐 30만 원 물렸다. 그래도 아유 다 몰라 주식 이거 어려워 막 그러면서 어디 그냥 화내고 욕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계좌를 그 불린 계좌는 일단 두고 새로운 계좌를 두세요. 그리고 이걸 물타려고 했던 자금을 차라리 지금 트레이딩한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싸게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했을 때 그렇게 좀 약간 전환해서 이걸 조금 늘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물타서 그냥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박스권 돌파해서 이제 큰 변화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이쪽에 집어넣으면 그땐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요거는 조금 불려놓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이쪽에 들어가서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거. 그러면 이게 그때쯤 되게 되면 불린 것과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원래 샀던 가격대 갔었을 때 수익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게 되면 2차 전지의 메이커 쪽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 이거와 그리고 또 소재 쪽이죠. 양극재, 음극재. 근데 양극재, 음극재를 다 다루는 포스코 퓨처엠까지 뭐 에코프로 BM 이런 쪽까지 보는데 이게 일단 지금 만만한 밸류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하기에는 일단 아까 보시는 것처럼 성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걸 확인해야 강할 겁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전략이 왔다 갔다가 제일 중요할 텐데 그나마 체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가 일단은 체력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돼도 시총이 지금 현재 25조대 정도쯤 돼 있고 그나마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한 1조 6천억.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2조 정도 나왔었죠. 1조 6천억 정도에서 크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즉 업황이 힘들어서 EV 대용 쪽으로는 그 전기차 대용 쪽으로는 조금 위축돼도 소형 쪽이 있죠. 그러니까 즉 핸드폰 아니면 이런 노트북의 배터리 이런 거 들어가는 쪽으로 보강을 해주고 전동 공구 있죠. 요즘에 또 다 드링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쪽으로는 거의 강자니까 그런 쪽에서는 성과가 내다 보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반응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보다 좀 공격적으로 성장이 들어왔을 때 배타의 수가 팍 큰 거를 더 노리다 보니까 삼성 SDI가 그렇게 부각을 못 받는데 차라리 이런 때 그래도 잘하는 거 있고 플러스 알파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 SDI가 조금 그나마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업황이 확실히 돌아야 그때 탄력이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양극화 물질 쪽에서 이제 단결정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회사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관심은 높고 특히 내년 가게 되면은 투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 영업이익 390억에서 뭐 1,100억까지 그 다음 연도에 2,000억까지 확 될 걸로 봅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 또 최근에 공급 계약 나오다 보니까 번쩍번쩍 움직이긴 합니다. 이런 것도 타겟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것 중에 실리콘 음극재로 바뀌는 현상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고점을 먼저 가다 보니까 좀 약간 묵직하게 매물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는 중국산 천연 흑연 그리고 인조 흑연을 손절하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다음 단계로 본다. 그러면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올해 말부터는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진 거고요. 특히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되게 되면 음극재 역할이 그런 거죠. 뭐 거리수가 얼마나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충전과 관련된 쪽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즉 충전을 빠르게 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가장 또 실리콘 음극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변화들도 앞으로 개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적인 쪽에서 변화를 찾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가 완전하게 되지 않고 이쪽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공급과 수요가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은 지금 거의 뭐 전기차 칩투율이 40%대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거의 공급 과잉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들이 빠지는 거고. 근데 그거를 봤었을 때 저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미국 쪽을 보는 게 맞죠. 진짜 어차피 우리는 미국 쪽을 보는데 근데 여기서 가공된 중국 쪽에서 가공된 걸 또 못 씁니다. FEOC 규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싼 것과 아니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쪽이나 동맹 국가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볼리비아나 뭐 칠레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가공해서 쓰는 관점들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만큼 양분된 말씀하셨듯이 양분된 가격들 쪽에서 아마 저희가 체크하는 거는 미국 쪽에 대한 변화를 먼저 보고 어차피 여기 지금 10%대 이제 막 올라온 전기차의 변화가 30%대까지 아마 빠르면 2027년 뭐 2028년 이 정도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3배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특히 거기 미리 투자해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SK온 이런 쪽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확대가 되는 그 미묘한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정체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탈피해서 바꾸는지 이런 게 될 텐데 그런 핵심적인 게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뭐 FSD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내 차 테슬라를 사는데 내 차 막 운전하고 집에 가가지고 내 샤워하고 이제 TV 보고 좀 잘까? 그러면 이 차는 근데 거기다가 딱
전환시켜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돌아다녀서 나 TV 보고 놀면 뭐하니 이러고 보고 있다가 차는 열심히 가서 일하고 딱 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 봤더니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봐서 켰더니 밤사이에 20만 원을 벌어놨네요. 이거 참 똑똑한데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그러면 나도 알바 뛰느니 이거 그냥 내가 자본 투자해서 차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화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먹히는지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다양한 업황의 변화를 뚫을 만한 그 자동차, 전기차가 확대가 될 만한 요인들, 물론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가격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기다리면 됩니다. 되는데 지쳤어요 저희가. 한 이제 1년 넘어가다 보니까 딱 그러네요. 작년 7월 23일이 에코프로의 그 고점 150만 원 찍은 때 날이다 보니까 거의 1년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전기차가 되네 안 되네 그거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명사 포스코홀딩스도 그렇죠. 이게 밀린 거는 이게 그 바뀐 건 없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열심히 앞으로 2030년 가게 되면 매출 비중이 2차전지 쪽 신재생 쪽으로 50%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못 가냐면 당장에 본업이 힘들잖아요. 철강업이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철강업이 힘든데 신재생만 가지고 우리 밸류 그냥 그대로 줘. 시장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까지도 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철강업이 힘들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자동차나 거기다가 또 조선 쪽이겠죠. 후판 가격들이 이렇게 빠지고 자동차 철강 가격들 빠지게 되면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철강업들은 엄청 힘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바닥은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턴하기 시작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는 지금은 희망은 잃지 마시고요. 어차피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지금은 가격 될 때마다 조금씩 사모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바닥이니까 지금 다 이러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철강 업황 턴하는 거랑 또 여전히 회사가 보여주는 이상 없는 2차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시각들 투자하겠다는 시각들 계속 나오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포스코 쪽은 인베스터 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계속 또 정신 차려 그래서 계속 막 에너지 음료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기대할 것들은 좀 있다라는 쪽인데 더 중요한 건 일단 본업이 턴해야 그 다음에 밸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면서 대가치셨으면 좋겠고요. 2차전지 쪽은 어차피 북미를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것들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시간이 아직 더 언제 어디서 턴하고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차라리 모든 언론이 부정적으로 볼 때가 바닥은 바닥입니다. 그게 더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또 파산했네 뭐가 전기차 회사들이 생산을 안 하네 그럴 때 오히려 그런 뉴스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건데 벌써 바닥은 지났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변화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이나 이슈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미국은 생각보다 잘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친환경차에서 미국에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잘 나온다고 그랬을 때 순수 전기차도 뭐 못하진 않지만 그중에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HEV, 하이브리드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가 전략을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들어갈 때 아직 이게 충분히 시장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투자하는 것과 그 간극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사이는 하이브리드가 더 좋을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먹혔어요. 근데 그거를 또 현대 기아차도 냉큼 알아채고 일단 그쪽으로 잘 파다 보니까 이게 분류가 친환경차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에서 잘 팔고 있다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전기차는 아직 그렇게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는데 이게 막 확대가 되면서 뭐 붐업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균형적인 시각적으로 팔린다라고 보게 되면 그래서 전 모델을 거의 HEV화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의 토요타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아예 내연기관 쪽은 생산을 많이 줄이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더 생산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되고 현대기아차도 그렇게 좀 따라가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인도 범인을 나스닥에 상장하면 안 되죠.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거기서 기반을 잡고 있고 거기다 다 이제 인도에서 팔리는 차들은 현대차 쪽에서 약간 좀 작은 차들입니다. 중저가 모델들이고 거기 또 약간 기반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약간 2위 3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인도 성장을 우리 그대로 누리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상장을 시켜서 아마 거의 인도 IPO의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상장을 시켜서 그 상장 차익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혹자는 그렇더라고요. 거기 상장해가지고 그거 그러면 현대차의 뭐 밸류 효과 관련돼서 뭐 배당도 주고 뭐 이런 자사주 매입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인도 정부가 보고 뭐라고 할게요? 우리 회사 상장해 놓고 빼가서 니들이 그걸 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거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도법인 IPO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나오는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들은 좋은 거 맞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수혜를 현대차가 받는 것보다 현대차가 앞으로 미래 동력적으로 인도의 성장을 하는 것과 똑같이 같이 커가겠다는 거에 대한 베팅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변화를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럼 인도법인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 또 중소형 부품사 가장 많이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뭐 화신이다. 그리고 또 종목들도 그때 그래서 거의 나를 따르는 주가의 화신 이러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나오는 것 쪽에서 뭐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가다가 다 빠지고 게다가 또 SL이 그나마 제일 견조한 것 같아요. 덜 빠진 모습들. 왜냐면 SL은 지금 보신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부품사들이 영업이익률이라고 그러죠. 이게 대부분 한 자리 숫자 5%대에서 크게 안 넘어갑니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들 다 우리를 보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힘들 때는 니네가 도와줘야 되고 그거를 양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너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이것 봐라. 이렇게 좋게 안 보는 쪽들이 거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SL 같은 경우는 그래도 LED 램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고객사를 다양하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9%대 다른 부품사 대비해서 거의 2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두 자릿수 들어가는 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눈치 보느라고 자동차 현대차가 그러면 야 니네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네 뭐 좀 살기 좋은가 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하는데 다른 회사보다 2배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잘 버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부품사 쪽에서는 일단 수익성을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앞으로 대세는 이제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끌리다 보니까 다 전기차 사야지 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대차도 그걸 담당하는 쪽이 현대오토웨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대오토웨버의 주가 흐름들이나 실적 동향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 또 이쪽에서 종목들 보게 되면 최근에 부각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제 또 지분 고령의 회장님이 이제 지분을 넘겨갔었을 때 지배구조가 개편됐을 때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맞긴 맞겠지만 현대글로비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 운반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배로 운반하겠죠. 요즘 해상운임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상운임 뛴 거 플러스 거기다가 환율 좋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 실적이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잖아요. 그게 또 부각된 게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펀드멘탈이 안 되게 되면 갔다가 바로 빠집니다. 근데 실적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가 뭐가 가세되는 이슈가 있다.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겠죠.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게 투자 아이디어인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거 사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눌리게 되거나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보는 게 맞겠죠. 그런 과정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밸류업이 먼저가 아니라 저평가가 먼저입니다. 저평가된 회사다 보니까 누구든지 사서 지금 배당도 그렇게 좋고 거기다가 싸다 보니까 이게 갖고 있으면 돈이 되겠네라고 하는 상황이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양념을 쳐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밸류업보다 저평가와 배당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특히 이런 회사들이 금융주도 그래요. 금융주도 만약에 지금 실적이 계속 올라오다가 만약에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 실적 정체 또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수자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그런 기조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싸기 때문에 산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눌림목 대응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대형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품 쪽은 너무 가시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시장 분위기가 중소형주 챙기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는 중소형 부품사 들어가는 것들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갔다가 쭉 또 쫓아갔다가 다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 정도로 타겟을 잡으시고 지금 최근에 또 현대차가 뭐 차량용 부풀리기 관련돼서 딜러와의 뭐 또 충돌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려 있는데 그거는 의리적이던 뭐 여러 가지 관행상 뭐 있던 것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이슈로 인해서 또 현대차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실적은 근데 현대차보다 기아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를 밸류업과 함께 또 자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아도 한번 또 눌림목대 대응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런 것도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 전기차로 가야 되는 변화일 것 같고 거기서 성과를 나오는 거는 일단 당장에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올해 말을 좀 빨리 당겨졌더라고요. 네,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받느냐 여부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 요즘 나온 얘기로는 그게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조금 주면서 약간 수익성을 훼손하면서도 팔았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큐의 확대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거 무시하고도 다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은 단순하게 보조금 때문에 그 보조금 받아봐서 그것 때문에 뭐 적자를 흑자로 연명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큐 확대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쪽은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타이트하게 손잡고 끌어내는 얼티엄 셀즈의 변화를 보게 되면 GM이 이번에 또 2분기에 잘 팔았어요. 에퀴녹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캐딜락 리릭이라는 브랜드 고급 브랜드인데 그것도 의외로 8,000대 만 대까지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앞으로 그 포드가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포드는 SK 온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수율을 갖고의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갖고는 성과를 꾸준히 낸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하나의 동력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좀 GM이 얼마나 잘 팔겠느냐라는 쪽들. 그래도 북미 쪽에서는 먹히지 않습니까? 예, GM이나 포드는 국민차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반을 잡고 전기차가 움직인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도움이 될 거고 또 밑에 들어가는 또 소재 업체들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GM을 바라보는 것도 또 하나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 잘 팔려야 저희 이차전지 쪽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쪽도 충전에 대한 그 속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또 중요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도 얼만큼 그 실리콘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아봐야 한 10%대라고 하지만 점점점 늘려가지고 퓨어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실리콘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기술력으로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그거의 기술을 벌써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뭔가의 변화를 끌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미리 투자를 했었고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변화 요인들을 다 맞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더 성장을 많이 하는 쪽이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지금 일단 투자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마 내년 가게 되면은 올해보다 한 2배 영업이익 나올 걸로 보고요. 그 다음 연도 가게 되면 또 2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매년 100%씩 영업이 성장하는 회사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밸류가 더 비싸도 되는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2조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영업이익 한 900억 정도 나오는 걸 본다라고 되면 그 P5R로 보게 되면 20배 정도가 되겠죠. 2차전지 쪽에서 20배 정도가 비쌀 건가요?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거에 대한 변화가 데려와서 이제 또 채택되는 거 그리고 또 캐파가 늘어나서 실적이 반영되는 속도 보게 되면 시장이 또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먼데요? 지금 당장 오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올해 초에서도 옹달 책방에서도 나와서 그런 얘기는 드렸을 겁니다. 올해 지수와는 상관없이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먼저 지수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강하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포지션이 가져가고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고, 또 특히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멱살 잡고 쫙 끌어올리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들이 어딘가 이거를 좀 보시면서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한국 증시는 반도체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의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겠죠. 그 사이클에 대한 흐름들 같이 보시면서 움직이고 게다가 또 두 번째는 2차 전지겠죠. 또 대한민국의 수출의 하나의 축 2차 전지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업황의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하반기에 확인된다. 그러면 그쪽도 다시 한번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보시되 하지만 이게 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또 바뀌느냐. 그래서 뭐 많이 얘기하는 트럼프, 바이든 이쪽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약간 좀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우세한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위축되는 모습들도 있는데 근데 또 모릅니다. 또 뒤집힐 수가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나왔던 변화를 그대로 계승하는 거에 대한 변화 중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교체된다든가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미국 쪽에서도 결단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게임이 바뀔 수가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성은 염두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 관련된 이제 판매의 큐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재고가 꺾이는 모습들 나오는 이런 변화들을 같이 가져가시면서 어떤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일단 사이클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그렇게 크게 꺾이는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봐도 된다. 하지만 지금 저희 관심은 다 미국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으로 가 있죠. 투자 이민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그 빈틈을 타서 개인이나 기관이나 계속 매도해서 기관도 마찬가지죠. 펀드를 환매하게 되면 개인들이 너네 넣었던 그 수익률이 그게 뭐냐. 팔겠어. 팔아가지고 미국 시장 갈래. 아니 부동산 할래.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는데 그 빈틈을 타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사는 섹터나 종목들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일단 너무 부정적이진 않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품은 카푸치노에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지금 서학개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금 현재 미국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이 종목이 2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이 엔비디아 한 18조 5천억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개만 합치게 되면 38조 5천억 약 한 40조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저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다 사면은 거의 뭐 4, 50조 되겠죠. 근데 한국에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55조 56조.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글로 안 갔었으면 한국 그대로 남아서 한국 주식시장을 또 끌어올렸던 주체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자꾸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쓸데없는 정책한다고 해서 사람들 다 쫓아보내고 결국에는 빈집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들만 또 신나게 사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예, 금투세 그냥 집어치우세요. 그런 거 되지도 않을 것들 그래 봐야 전혀 형평성이 맞지도 않는 것들 그리고 또 오히려 변화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미국 종목들 강하고 또 전 세계에서 자금들이 다 강하게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매매하는 거 맞다고 생각 듭니다. 맞는데 엔비디아 관련된 쪽에서 거품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체력이 안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걸 거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거품이랄 정도로 물론 밸류를 따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왔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밸류가 미리 땡겨오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나 체력을 갖고 같이 움직이면서 나온다. 즉 결국은 실제 계속 꾸준히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지금 밸류가 높다고 하더라도 점점 또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또 2000년도에 나왔던 시스코와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시스코와는 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버블 논란보다는 조정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다. 그리고 특히 AI 투자가 지금이 그러면 이게 끝물인지 아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 끝물일까요? 네,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만약에 끝물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이제 H100, 그래스호퍼 시리즈 100, 200 정도에서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투자가 금액이 줄다 보니까 거의 좀 하락 쪽으로 나갈 거예요. 더 성능이 좋다고 하는 블랙웰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도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끝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좋은 건 더 비싸겠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나중에 루빈 모델까지 내년 내후년에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좋은 레벨업 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끝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예,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처한 고민은 그거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한다라는 쪽이고 거기다가 턴하는데 추가로 되는 HBM은 우리가 지금 성과를 못 낸다 이런 쪽이죠. 근데 HBM 쪽은 지금 아쉽게도 여러 가지 뭐 블룸버그나 최근에 나오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에 HBM3E로 들어가는 또 블랙웰 시리즈 쪽으로 들어가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전히 퀄 테스트가 못 되는 쪽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사익은 오히려 지금은 SK하이닉스는 주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와서 솔직히 속상하죠. 속상하는데 그냥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면 주가가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500조가 넘어서 한 520조쯤 돼 있는데 이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턴하기 시작해서 이제 좀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과연 이게 끝이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더 갈 여유가 있다, 룸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기대했던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들 그냥 메모리 반도체 업황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뭐 9만 원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건 있는데 플러스 알파 HBM 엔비디아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 또 하나 두 번째는 파운드리죠. 예, 지금 파운드리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자나니까 그렇죠. 예, 제대로 흑자 나게 되면 쳐주겠죠. 거기에 얼만큼 성과를 내주느냐. 지금 또 다들 TSMC와 경쟁해서 3나노에서 2나노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얘기했던 2나노로 들어가는 전략을 얘기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잘하겠어.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고객사를 누구누구를 좀 확보했다. 지난번에 구글이라든가 뭐 TPU 쪽이다. 또 지금 스냅드래곤 퀄컴 쪽 같은 경우도 있던 것마저 뺏겼어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다시 확보가 되고 또 빅테크 기업 쪽에서 누가 뭐 지금 많이 또 우리 이재용 회장님 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어깨동무 하셨던 우리 저커버그 형님의 그런 물량이라도 들어와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뭔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파운드리 쪽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수율 잡으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게 됐을 때는 가세가 돼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그런 것까지 듣는다 그러면 한 700조? 예. 700조까지는 들어온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만약에 그런 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12만 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숙제죠. 삼성전자의 숙제. 근데 메모리 업황만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메모리 업황이 한계가 좀 있는 게 이게 확장되는 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AI가 끌고 갔던 메모리 업황의 확장세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메모리 업황만 본다 그러면은 솔직히 2년에서 2년 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저점과 고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가게 되면 반도체주들 팔아야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들. 사이클이 정점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AI가 끌고 가면서 다 AI만 투자를 하고 전공정 D램 쪽과 메모리 쪽과 관련된 쪽에 레거시 공정 쪽에서는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서 업황을 좀 더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그거까지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켜보시되 AI가 끌고 가는 메모리 업체의 변화들도 같이 보시면서 또 하반기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또 애플의 아이폰 16 그리고 또 삼성의 의외로 폴더블이 AI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것도 잘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메모리 고급체들은 오히려 더 확대가 되는 경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SK하이닉스는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편하게 갖고 계세요. 예, 이거는 뭐 조정 나온다. 그러면은 조정 나올 때는 사고. 지금 보게 되면 추세를 볼까요? 네, 한 번도 제대로 꺾인 적이 없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뭐 한때 그랬었죠. 하이닉스가 PBR 2배 가게 되면 고점이다. 다 팔아라. 그리고 삼성전자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항상 역사는 새롭습니다. 성장 밸류가 들어왔었을 때 PBR 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들 돈 다 털리고 보통 한 16만 원대, 17만 원대 다 털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4만 원까지 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죠. 내가 틀렸다는 반성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것들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성장의 메모리 업체가 사이클 업체긴 하지만 성장으로 인해서 다시 달가오기 시작하게 되면 밸류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시각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총이 한 이제 170조 들어와 있네요. 그냥 200조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20%, 30%는 더 간다라고 하게 되면 20%만 올라가도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목표 타겟 한 200조는 가겠다 생각하고 아마 이번 분기 때도 이 영상 보실 때쯤에는 실적이 나왔을까요? 모르겠지만 지금
분기 영업이익 5조 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작이냐 끝이냐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거기다가 다음 HBM3E는 똑같은 수익성이겠느냐?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다.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사이클을 봤었을 때 지금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공정이나 그리고 또 DRAM과 낸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먼저 강해서 이쪽 부분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 사이클은 아닙니다. 후공정이 주된 사이클이죠. 하이닉스가 보여줬던 흐름들 그러면은 패키징을 하면서 나왔던 패키징 테스트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이 올랐어도 지금 바라보는 한미 반도체 예,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 조정 나오고 있죠. 이런 때 어느 정도쯤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지 보시면서 이런 쪽이 계속 타겟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이게 끝나니까 전공적으로 가느냐?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확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들이 확인되면서 전공정 업체들도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조금 늦게 움직일 텐데 그래도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HBM 관련된 쪽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런 거 흔들렸을 때 또 조정 받았을 때 계속 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밖에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겠고 또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 막 돌아가고 있고 거기다 뭐 테크윙 이런 종목도 이제 신규로 테스터 들어가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빠지고 있고 DI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그래요. 이거는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스케줄이 나온 상황 쪽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테크윙보다 조금 늦은 모습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이 좀 먼저 밸류를 좀 살짝 당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 테크윙의 프로버보다도 조금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근데 또 이제 이쪽으로 뭐 리플라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STI 같은 경우도 신규로 들어간다라는 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봐서 약간 HBM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반도체 소부장 쪽의 전략들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장비주의 한계가 그거죠. 호황 때는 장비 막 들어가서 좋다가 이제 불황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AS밖에 없습니다. 그 뭐 교체 수요라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HBM이 솔직히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지금 시작되면서 지금 납품이 시작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나갔을 텐데 그 다음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참여하게 되면 플러스 원 들어오죠. 삼성전자가 추가로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 더. 뭐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서 HBM이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나가는 게 있긴 있습니다. HBM3가. 근데 그런 쪽으로 했을 때 만약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다. 그러면 또 캐파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 납품하는 장비들은 더 커지겠죠. 지금은 하이닉스만 보는 게 원, 근데 투, 쓰리 다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Q의 확대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또 이쪽이 워낙 마진이 좋은데 지금 장비 공급하는 게 야박하게 깎겠습니까? 안 깎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건 현실인데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한솔케미칼이죠. 이게 삼성향 종합 부품 소재 백화점 이런 쪽인데 주가가 보게 되면 기대감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빠지고 박스권만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아직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강한 변화가 들어올 것이냐라는 쪽을 보게 되면 아직은 시장에서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공통된 투자 아이디어로 확보가 안 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뚜껑 열어보고 실적 좋아하는지 보고 그 다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조금 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박스권에 일정한 지지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때는 모아갔다가 레벨업 됐을 때 약간 트레이딩하는 개념으로는 매매가 들어갈 수 있어도 주된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갔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보자. 그런데 하나만 고른다라고 되면 여전히 HBM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왕이면 반도체 쪽을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대형주 하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갇혀 가시면서 지금은 아마 웅달 책발행에서도 작년에 부저한 여름 때 요만쯤 됐었을 거예요. 그때 하이닉스 그때 주가가 8만 원대, 9만 원대도 못 가고 있었을 때 적자 때문에 회사 망한다 이러고 있을 때 제가 20만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1차 15만 원, 2차 2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체력. 근데 다 넘어갔죠. 다 넘어갔고 지금 입장에서도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영역의 확장세가 들어오는데 좀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하셔야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지금은 주가가 그렇다고 딱 올라가다 보면 차트가 이뻐 지금 사야지라고 하시는 거 말고요. 가다가 또 무슨 이유가 돼 아니면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또 차익 매물 나오면 이제 무거워질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맞겠다라고 하고 계속 눌림 목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비주들 이렇게 쭉 해서 삼성전자가 얼마 가게 되면 이게 더 얼마 갈 거야라고 하면서 어떤 탄력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소부장이 그렇게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노리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로 보시면서 흐름들 잡아가고 원래 하이닉스를 계속 끌고 왔던 입장이다 보면은 하이닉스 수익 난 거를 약간 줄여서 한 삼성전자로 좀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에는 우선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살짝 더 탄력이 좋은 게 삼성전자보다 조금 출발이 좀 늦었어요. 게다가 배당은 같은 배당을 비교하게 되면 조금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차라리 지금 직전 고점이다 보니까 조금 좀 주춤했을 때 공략하게 되면 우선주가 낫지 않을까라고 알아보고 있고 SKX를 주로 플레이를 했었으면 덜어다가 삼성전자로 가면서 한 7대 3이나 6대 4 하이닉스가 우선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BM 쪽에서 또 새롭게 누가 만들어서 우리도 이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건 개발 완료 아닙니다. 양산을 통해서 양산이 더 중요한 소식이고 양산을 가지고 공급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쪽으로 공급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테크윙이나 뭐 DI처럼 그런 강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될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게 모멘텀이 된다는 거 보시고 그런 좀 새로운 뉴스들 점검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기대할 만한 섹터 쪽에서 이제 상반기 때도 좀 강했었고요. 그게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하반기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여전히 수출이 잘 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논리겠죠. 그러면 수출이 잘 되는 논리 쪽에서 업황 괜찮고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섹터가 세 개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력 설비, 전력기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화장품, 또 세 번째가 음식료. 이쪽이 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재 쪽과 연결되는 부분들, 산업재 쪽들, 그리고 또 추가로 바이오. 이쪽은 워낙 2, 3년 동안 거의 금리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었고 바이오 하게 되면 너나 사. 나 사면 물려 이런 쪽이었는데 바이오 쪽이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금리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근데 거기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화색을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회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뀌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전력 설비 쪽이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지금 한 6개월, 1년째 하면서 못 사신 분들은 주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만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또 7월 달 수출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7월 달 월간 수출 동향이 잘 나올 것 같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실적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또 시장은 또 강하게 반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AI가 끌고 오는 변화가 당연히 에너지의 부족을 끌고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부족과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들을 끌고 오는 접점에 있는 쪽들이 그러면 이왕이면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변압기가 누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전력기기, 배전반 거기다가 또 전력선 특히 그냥 전력선이 아니라 초고압 케이블 HVDC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면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또 카테고리로 되면서 움직이겠죠. 그거를 처음에는 변압기 전력 설비 쪽이 그렇게 약간 돈이 드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업황이 좋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 쪽에 가깝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서 건설 쪽 많아지고 투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때 같이 움직였다가 또 꺼지고 그래서 보통 영업이익률이 3%에서 5%였었어요. 그런 정도까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쪽으로 대규모 돈을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 무슨 변압기가 예전에 저희 전봇대에서 보셨듯이 나오는 그 둥그런 변압기 큰 거 있잖아요. 나무로 돼 있고 아직 미국에 그런 거 보다해요. 그런 것들을 바꿔주기 시작하고 70년대 때요. 거의 그냥 그러면 전력을 간다고 하더라도 변압하는데 전력 누수 엄청 나오고 그러면 전력을 새로 하는 것보다 이것만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전력 손실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에 대한 시각들이 계속 이렇게 수요에 대한 회복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AI가 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뜩이나 교체하고 있는데 레벨업 되는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각광받고 있고 게다가 원래는 변압기 이런 쪽들도 그러니까 약간 좀 영세한 업체들 쪽으로 많이 맡겼었는데 지금 물량이 커지다 보니까 특히 멕시코 쪽 같은데 거기서 많이 조립하는 회사가 있었고 그게 미국으로 많이 갔었는데 아시죠? 멕시코 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주문 들어온다. 잠깐 낮잠 좀 자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압기 납기일이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지금 급한데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또 미리 투자한 쪽도 없었고요. 근데 저 멀리 한국에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손들어서
납품했더니 언제까지 납품 가능하겠어요? 걱정 없습니다. 납품 딱딱 지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문이 쫙 몰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형부터 소형까지 변압기들의 흐름들이 있는데 모두 다 지금 국내 쪽에 대한 수요들이 쭉 몰려오고 그쪽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나 그 중남미 쪽도. 근데 한국 쪽으로 확실한 납기와 성과 더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죠. 그게 지금 나오는 하나의 큰 사이클이 돼 있고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원래 이런 경기 민감 사이클들은 업황이 막 턴 돌 때 투자를 여기서 안 합니다.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좋은 업황 쪽에서 좋을 땐 좋은데 그때 뭐 좋다가 만약에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 투자했던 거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때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인건비부터 고정비 다 늘어나는 쪽이고 거기다가 감가상각비까지 한다 그러면 적자폭이 안 좋을 땐 무지 커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이클이 저희가 이거 많이 온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큰 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이클들이 이게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물인지라고 봤을 때는 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놔야 이게 앞으로 계속 AI가 됐건 에너지에 대한 부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쓰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크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사업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섹터들은 쉽게 꺾일 섹터가 아니다라고 바라보시고 오히려 이럴 때 그냥 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차익 매물 때문에 뭐 또 안 좋은 얘기만 쫙 나온다. 그럴 때는 남들이 뭐라고 간에 또 한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용기 찾아보는 게 좋겠죠. 한때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이런 브랜드 가지고 중국을 열광시켰었죠. 그랬는데 그때 중국은 딴 나라가 자기네 나라 와서 돈 버는 거 무지 싫어합니다. 딱 보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열광해?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통관할 때 안전 규정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많이 되고 그 상황 쪽에서 제대로 수출이 안 되는데 그 상황 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런 거 한방은 우리 중국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 유사품들을 엄청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걸 자기네가 이런 거 막아놓고 키우는 상황들이죠. 이런 거 더럽게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때 피해를 본 거죠.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고 그때 또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절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K뷰티의 핵심이 이제 중국은 손절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다른 데서 나오기 시작하죠. 북미 쪽 그리고 또 유럽, 동남아 이런 다른 쪽에서 변화가 들어가는데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K뷰티 전도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인플루엔서. 이 사람들은 K뷰티가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좀 새로운 걸 끌고 와가지고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 웅달 책방도 조회수 잘 나오면 와 좋아하는 것처럼 이들도 조회수 끌어올리려면은 뭔가 새로운 거 가지고 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K뷰티를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 또 K팝 이런 쪽으로 또 핫한 남자도 뭐 하얗고 이렇게 해서 막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도 한국에 있는데 근데 그런 보다 보니까 그렇게 뒤에서는 이런 한국 화장품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인플루엔서 효과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예요. 같은 립스틱을 바르는데 구찌인가요? 구찌가 아니고 제가 이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명품 쪽의 립스틱은 5만 원 합니다. 한국 똑같은 성분의 흐름들이고 오히려 뭐 발색이나 보습도 더 좋다고 하는 립스틱은 한국에서 12,000원 합니다. 한국계. 비교해봤더니 그리고 또 원가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어디 거 써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죠. 지금같이 금리가 막 올라서 삶이 퍽퍽할 때 주머니 가벼운데 그런데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이거를 해야겠다.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K뷰티 쪽에서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왔겠죠. 그러면 침투율을 봤었을 때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참 잘 나갔을 때 뭐 30%대까지도 점유하고 막 그렇게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근데 그때는 물론 이제 특수성이 좀 있었겠죠. 중국인들 많이 오고 근데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지금 미국의 화장품 산업에서 K뷰티가 침투한 침투율은 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그게 앞으로 더 커지기 시작하는 원점이다.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도 소비재 쪽에서는 아마 특히 이게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한번 쓰기 시작하게 되면 나한테 맞다 그러면 그냥 습관처럼 쓰는 게 이쪽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새로운 것도 써보겠죠. 근데 그게 라인을 확 넓혀서 내가 지금까지 이쪽 쓰던 건데 이게 유행이래. 그런데 가격이 보니까 아무리 무슨 SK2나 이런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사요 요즘엔. 그러다 보니까 그 카테고리 안쪽에서 움직이는데 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과가 있는 것들
K뷰티가 꽉 잡는 거죠. 아닙니다. 그쪽은 이제 중국 손절하면서 미국 쪽으로 턴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실적 반영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게 될 때마다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거보다 중저가용 브랜드를 얼만큼 잘 소개시키면서 뭐 조선미녀, 뭐 코스RX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중소형 브랜드는 직접 내가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중소형 브랜드를 끌어와서 플랫폼으로 갖고 끌어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실리콘2입니다. 이런 회사가 잘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런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또 그런 브랜드는 갖고 있는데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겠죠. OEM, ODM 회사 그런 쪽에 대표적인 회사가 코스맥스 그리고 또 한국 그 콜마 이런 쪽들 그리고 또 조금 작지만 강한 회사 CNC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걸 가지고 돼간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누려셔야 될 게 아까 같은 이제 플랫폼 업체라든가 이거는 해외 180개국에 우리나라 브랜드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실리콘2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또 요즘 보니까 새로운 쪽에서 영향을 끼치는 쪽에서 이제 안에 아주 요만한 바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르면 따끔따끔하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와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린다. 그게 VT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영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 있는 쪽들 OEM, ODM 회사들 플랫폼들 이거를 가장 먼저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아마 그 성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근데 아까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라고 하는데 중소형주인 밸류가 지금 시총이 지금 이게 2조가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형주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2조 8천억까지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소형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은 되지만 성과를 갖고 끌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도 한몫을 한 게 약간 인플루엔서랑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예전처럼 햄버거 하나 그리고 감자칩 그리고 또 뭐 콜라 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대 나온대요. 이렇게까지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이걸 가지고 먹어봤는데 또 덩치 크신 분들이 그거 먹고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소개를 하기 시작한 게 물론 불나볶음면 매운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한국 쪽의 K푸드가 대세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가성비라고 봐야겠죠. 라면은 하나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에 2.5달러? 3달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000원대 중반에서 한 4,000원대 미만이겠죠. 요거가 두 개를 먹는다. 그래도 해봐야 10달러가 안 되는 거겠죠. 5달러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먹더니 보니까 맛도 괜찮고 영양 균형도 이거 영양 균형 잘 맞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K 라면 쪽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 게 맞는 것 같고 거기다가 그걸 통해서 또 매운맛을 미국 사람들은 못 먹는다고 하는데 매운맛을 즐겨 찾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뭐 동남아 쪽들 이런 쪽에서는 또 그게 또 먹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매운맛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한번 입맛이 길들여지잖아요. 그대로 갑니다. 나 매운 거 와 먹어봤더니 스트레스 풀고 좋으네. 그걸 계속 찾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뀐 입맛은 계속 유지가 되는 편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저희가 이제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게 되면 중국 음식 이것도 뭐 되게 보면 영화에서 그런 거 있었죠. 요만한 그 종이 박스에서 막 이렇게 먹고 있는 이거 한참 많았었죠. 검색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아직까지 스시 문화는 좀 고급 문화를 알려져 있어요. 근데 구글 검색량 보게 되면 정체 한국 K푸드는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에 반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음식도 문화입니다.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K-팝이 바꾼 그러니까 K-컬처가 안착되기 시작하면서 음식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삼양식품 봐야죠. 삼양식품이 자리 차지하고 그냥 쭉 움직이는지 잘 안 빠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변화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안 빠지게 되면서는 나머지 제 실적 좋은 것들이 반영이 나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뭐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게 롯데웰푸드 이런 같은 경우도 의외로 초코파이를 오리오만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인도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다른 쪽에서 롯데월푸드 이런 것도 괜찮고 또 빙고하면 더운데 빙그레죠. 이것도 많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회가 되는지 실적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장류 쪽에서 또 강화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대상, 종갓집 김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변화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두부가 그렇게 인기래요. 비만 치료제 또 이제 삭센다 위고비거 이런 것들을 맞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나오는 게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또 꽉 잡고 있는 게 풀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성과를 내는 업체 쪽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업체들 보시면서 실적 변화가 된다? 그럼 그거 가지고 확인되면서 또 수출이다 보니까 환율 때문에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것도 주가가 움직이는 배경이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돈 1억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반도체 대형주들을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전지는 터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쪽으로 계속 붙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전력설비,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을 또 나눠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확실한 업황의 턴이 나오다 보니까 40% 반도체 그리고 20% 정도는 2차전지 쪽에서 움직이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업 쪽들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꼽아두면은 이것 근데 밸류업은 그렇게 크게 손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에 맞는다 그러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 꾸려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60%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밸류업과 그리고 또 약간 수출 관련된 쪽의 데이터 나오는 쪽들 이거를 챙겨간다 그러면은 이쪽에 한 40%가 되겠죠? 40%, 20% 이렇게 만져가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트렌드고 세계에 돈이 다 몰려 있는데 나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20-30%는 미국 쪽에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같이 한국 쪽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끌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신다 그러면 균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바빠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들은 트렌드 맞춰가는 투자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관심 많은 게 AI 쪽이다 보니까 거기 맞는 것들 계속 또 크게 한 번 맞춰준 트렌드는 쉽게 안 꺾이거든요. 그런 거 갖춰가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 쪽들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AI가 가장 큰 핵심인데 그의 수혜를 받는 거. 그러면 몇 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들 특히 AI가 나중에는 2차전지도 끌 겁니다.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보시면서 균형적인 쪽으로 그래서 한국 들어오니까 다 미국으로 가야지. 물론 그러다가 한국 쪽은 또 특성이 막 꿈틀꿈틀 하다가 마지막에 폭발할 때는 누가 못지않게 또 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균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